자,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 스마트시트닷컴을 통해서 구축 운영하는 거 한번 좀 설명 좀 드렸고요. 실제 이렇게 잘 이렇게 오거나이징을 해가지고 어레인지먼트를 잘해서 우리가 구축 운영한다고 하셨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부에게 관리도에서 잘 안 되는 거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실제로 테스트 프로그램과 RCM이 막 또 문구가 다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업무 기술서와 RCM이 또 막 문구가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일관된 그 얼라이먼트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스마트시트닷컴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실제로 내용 측면에 있어서 말씀드린 것 중에서 가장 잘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고유 위험을 도출하는 부분입니다. 고유 위험 도출. 그래서 잠시만 제가 다른 자료가 있어서 그거랑 같이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부에게 관리 제도에서 가장 잘 안 되는 부분이 이 위험 관리 부분인데요. 이 위험 식별하는 부분인데, 실제로 가서 보시면 이런 거 있습니다. 잘못된 위험, 이 기술 자체가 이 내부에게 관리 제도를 굉장히 어렵게 만든 부분인데, 뭐 적절한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 이런 거 가서 보시면 있습니다. 얘는 고유 위험이 아니잖아요. 통제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컨트롤 페일러 상황이기 때문에 통제 위험입니다. 그래서 아까 비 내리는 그림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식별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내부 통제를 시키기 전에 고유 위험의 개념으로 식별해야지 이 리스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유효하게 작동하면서 불구하고 이렇게 적절한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 혹은 적절하지 않은 거래로 재무제표가 왜곡 표시될 위험, 이런 거 막 적어놓으면은 위험이 구체적이지 않으면요, 이걸 막을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리스크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위험이 아주 잘게 브레이크다운 시켜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야 실제로 그 위험을 막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위험을 이런 식으로 하려면 위험을 기술할 이유도 없죠. 그냥 한마디로 하면 되잖아요. 재무제표 왜곡 표시 위험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못 막는다는 얘기입니다. 위험을 이렇게 뭉뚱그려서 정의하면 아예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뭐가 잘못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고유 위험의 개념으로 적어야지 우리가 기술할 수 내부에게 관리도의 기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됐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술해야 되냐라고 하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글씨가 조금 잘 안 보이실까요? 글씨가 잘 보이는 버전으로 다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더 잘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문제였다. 그래서 어떻게 기술해야 되냐라고 하면요, 이 기술하는 방식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미국의 감사 기준서, 미국의 감사 기준서 AS2110에 나와 있습니다. AS2110에 그러면 고유 위험 기술할 때 니네들은 external factor, 그러니까 회사의 외부 요인과 company specific factor, 그래서 회사 내부의 요인들을 모두 다 고려해서 니네는 고유 위험을 기술해야 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니까 실제 그 내부에게 관리도에서 기술돼야 되는 위험은 어떻게 되냐면 원인과 결과로 이제 이렇게 기술되되, 결과는 말씀드렸었던 유의한 개정 과목의 경영자 주장의 왜곡 표시 사항들로 귀결해야 될 거고요. 이 원인들은 고유 위험에 대한 개념으로 기술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컴퍼니 스페시픽 팩터라거나 익스터널 팩터들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려도 무슨 말씀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한번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 신입 직원을 200명을 12월 15일 날 뽑았습니다. 12월 15일 날 뽑았는데, 우리 회사는 근데 어떠한
이제 프로세스를 갖고 있냐면, 프랙티스를 갖고 있냐면, 예, 매월 첫 번째 주에, 예, 급여 대장을 마감시켜서, 자, 그래서, 예, 월 말에 급여를 내보내는 이러한, 예, 프랙티스를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직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 이번 달 월급이 나오지 않고, 한 달 보름치가 그 다음 달에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1월 달에 한 달 보름치, 예, 월급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HR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백페이라고 합니다. 백페이. 예, 백페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프랙티스 갖고 있다고 했을 때, 그러면 실제 급여 대장을 기준으로, 예, 우리가, 예, 급여 회계 처리했다고 한다면, 요 200명 새로 입사한 친구들의 미지급 급여가 재무제표에 안 들어갈 수 있잖아요. 안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예, 급여 대장을 기준으로 회계 처리했다고 한다면, 예, 그렇기 때문에 이미 200명의 보름치의 서비스가 렌더드 됐다. 이미, 예, 제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 안 들어갔기 때문에 발생주의 회계를 위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러한 회사의 내부의 사정들을 고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월 중순에 입사한 시입 직원의 급여가 차연도 1월 달에 지급되도록 급여장이 작성돼서, 예, 발생주의 회계 처리에 의한, 예, 급여의 비용 처리가 누락될 경우, 그래서, 예, 급여의 발생 사실하는, 예, 이러한 위험들이, 예, 존재하는 구체적인 상황들로 우리가, 예, 위험이 기술돼야, 예, 이것들을 이 내부회계 관리제도에서 실제 리스크 매니지먼트 시스템으로, 예, 운영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 제가 해보니까 제가 20년 동안 이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막 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이런 강의를 막 합니다. 저희 이제 팀한테 막 하면서, 야, 니네 말이야, 이게 고유 위험으로 꼭 적어야 돼. 막 하면, 끝나고 나면 이제 리뷰를 하잖아요. 그럼 있습니다. 부장님의 적절한 승인이 이루어지지 못할 위험. 막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야, 너 왜 이렇게 했어? 그래서 불러가지고, 이제 팀원들만 물어보면은,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자꾸 쓰다 보면 그렇게 된다. 부장님의 적절한 승인이 이루어지지 못할 위험, 이런 식으로, 예, 통제 위험으로 기술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도 이제 많이 기술해봤는데, 이게 고유 위험으로 적는다는 것이 아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 경험과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필요한데, 자, 여기서 그럼 우리가 그러니까 이 내부회계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예, 고유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예, 제미나이나, 예, 챗GPT 같은 것들을, 예,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만약에 이게 문구들로 쓰셔도 예, 충분히 이런 것들을, 예,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 매출 채권의 실제성이, 예, 훼손될 위험을, 예, 고유 위험의, 예, 개념으로 예시를 들어줘. 이렇게 하면 주겠죠, 얘가. 예, 이해가 들 겁니다. 그래서, 예, 매출 채권 실제성이 훼손될 위험 많이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예, 영업을 위주로 하는 이러한 제약회사 이런 데인데,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 영업사원들이 이제 이 KPI를 못 채우면, 이제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이나 이제 이렇게 약국에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원장님 안녕하세요. 형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전화를 한 다음에, 형님, 제가 12월 달에 이거 실적을 못 채워서 그런데 어차피 요거 약 1월 달에 가져가실 거니까 먼저 세금계산서를 먼저 끊으면 안 되겠습니까? 하면은 그 원장님들 뭐라 그럽니까? 오, 그래, 그냥 끊어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세금계산서가 끊겨서, 예, ERP 입력되면은, 예, 가공의 매출 채권이 되는 거잖아요. 예, 가공의 매출 채권이 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공식적인 용어, 우리 실무에서는 가라 매출이라고 하죠. 가라 매출. 그래서, 예, 가공의 매출 채권이 되는 이러한, 예, 고유 위험 이런 것들의 개념들로 이제 기술해야 될 텐데, 예, 그런 것들에 대한 하나의 내용들을 이제 여기다가 물어보거나 하면은, 예, 챗GPT나 아니면, 예, 얘네들을, 예, 물어보면은, 예, 중요한, 예, 인사이트 같은 것들을 많이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에, 예, 이렇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 고유 위험들에 대한 개념들로 쭉 잘 내어주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면, 예, 위험을 기술할 때 이렇게 이런 것들을 좀 읽어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인사이트를 좀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RCM 몇 개인데 이거 다 넣어서 하라는 얘기야? RCM 하면은, 예, 내가 리스크 기술해야 되는 거 100개씩 나오는데 이거 100개다, 이거 다 내가 이거 다 찾아봐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자, 그런 부분들을요, 저희가 구글 시트 같은 걸 통해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구글 시트거든요, 구글. 예, 구글에서 이렇게 구글 시트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구글부터 들어가 볼까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봐 구글 시트에 대해서. 자, 이렇게 구글 가시면은 여기 이제 밑에 보시면 구글 시트라고 있거든요. 예, 구글 시트가 있습니다. 그 엑셀 스프레드시트 같은 데 쓰는 건데 여기서 이제 관련된 AI를 함수를 쓸 수가 있습니다. 함수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투자 주식의 실제성이 훼손될 고유 위험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함수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함수를 쓰려고 이미 넣어놨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먼저 말씀드리면 함수로 쓰실 수 있는 것이 기능이 두 가지인데 챗GPT가 아니라 구글에서 AI라는 함수를 쓰실 수 있고요. AI 함수가 있습니다. 그걸 쓰실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익스텐션을 설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익스텐션으로 이렇게 AI for sheet, 제미나이, GPT 이렇게 이러한 익스텐션 쓰실 수 있는데 제가 두 개를 다 써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AI라는 함수를 이렇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실 수 있는데 이 AI라는 함수는 프롬프트를 영문으로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 익스텐션을 설치하시면 한글로 쓰셔도 되는데 요 이제 익스텐션이 더 이제 답변들이 더 잘 나오는데 얘가 유료입니다. 얘가 유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고민해서 쓰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잠깐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말씀드렸었던 다음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5개 기술해줘. 기술은 뭐뭐한 경우로 기술돼야 돼 라고 하고요. 이것들은 여기다가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요거를 자, 이렇게 해서 제미나이 함수를 쓰고요. 다음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5개 기술해줘 라고 해서 이렇게 치면은 얘가 5가지 이 투자 주식의 실제성 훼손될 위험이라는 5가지의 이 사례들을 이렇게 기술해 줬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실무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가 좀 중요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구글 시트의 함수로서 이렇게 해서 쭉 드래그를 하면 됩니다. 쭉 드래그를 하면은 물론 이제 이 관련된 내용들이 완전하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할루시네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검토해서 이렇게 사용하셔야 되겠지만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제미나이 함수로 이제 활용하실 수가 있다 정도 같이 보시면은요 이런 거 활용하시면 크게 또 효율성을 또 높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선은 말씀드린 다음에 두 번째 또 우리가 이 제미나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테스트 프로그램을 기술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리스크를 기술하고 그 리스크에 대한 내부 통제 절차를 업무 기술이나 업무 흐름도를 통해서 식별되면 그것들을 박치기시켜서 이제 이렇게 붙여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내부 통제가 위험을 잘 막을 수 있는지 이렇게 테스트 프로그램들을 기술하는데요. 테스트 프로그램들도 이제 기술해 보셔서 많이 기술해 보셨겠지만 이게 마음대로 막 기술하면은 막 뒤죽박죽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테스트 프로그램 쓸 때 기본적으로 3단계 기술을 많이 씁니다. 3단계 기술.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무슨 자료를 징구한다. 그 다음에 2단계로는 그 징구된 자료에서 무엇을 확인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예외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그 근본 원인을 조사한다. 이렇게 3단계에서 기술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기술을 많이 하는데 그걸 마찬가지로 우리가 손으로 다 쓸 수 있겠지만 이 제미나이 함수를 통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또 기술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 주식에 대한 실제성이 훼손될 위험에 대한 내부 통제 절차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요.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그 내용들을 제가 안 쓰려고 여기서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 프롬프트를 카피를 해서 이렇게 프롬프트를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넣으면은
예. 괄호가 2개 들어갔네요. 예. 하면은, 예. 관련된 내용을 얘가 분석해서, 예. 말씀드렸었던 이 3단계 기술을 해줬죠. 그래서 이렇게. 예. 그래서, 물론 이거를 제가 쓰려고 다 해봤더니, 약간 너무 빡셉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일하는 것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이 관련된 내용을 갖고, 예. 분석된 내용을 갖고, 예. 한번 리뷰를 해서 예, 조정하긴 해야 되겠지만, 예. 생짜에서 이걸 기술하시는 것보다도, 훨씬 예, 효과적으로, 예.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구글 시트를 통해서 예, 제미나이 함수를 연결시켜서 예, 활용하시면 예, 이 내부회계 관리도 뿐만 아니라 예,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예, 유의미하게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함수 또 하나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AI 함수도 있는데 이거는 프롬프트를 영어로 써야 됩니다. 영어로. 예, 영어로 써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요거는 이제 구글에서 그냥 제공하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뭐 make 5 뭐 이런 식으로 써야 됩니다. detailed examples. 또 이제 그냥 쓰면 또 영어로 써줘서 예. for the 예. following 예. 똑같은 형식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얘를 지정해서 하면은 나오기도 합니다만 제가 두 가지를 다 써봤는데 요거 이제 구글에서 그냥 하는 거는 좀 약간 허접하다. 약간 허접하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예, 익스텐션 설정하셔서 예, 요거 이제 AI 시트 제미나이 GPT를 활용하셔서 예, 그 함수로 쓰시는 것이 지금 좀 더 잘 나오고요. 코파일럿 있잖아요. 코파일럿은 엑셀에서 이거가 예, 지원된다라고 막 선전하는데 제가 실제 해봤는데 아직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엑셀도 코파일럿으로 이렇게 유사한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예, 뭐 조만간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것들 활용하시면 예,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다 이런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개선사항을 도출할 때에 자, 어떻게 할 거냐? 라고 이제 하실 수 있는데, 자, 우리가 내부회계 관리 제도의 문서가 여러 가지 만들어져 있으면, 우리가 또 AI 툴 또 뭐 활용하실 수 있냐면, 노트북 LM이라는 게 있습니다. 노트북 LM. 자, 혹시 노트북 LM 활용하신 분들 있으십니까? 혹시 노트북 LM? 예. 한 분 정도 계시네요. 아직 근데 노트북 LM이 굉장히 파워풀한데, 아직 많이 활용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 노트북 LM을 소개시켜드리면 어디 거냐면 구글 겁니다. 구글. 예, 구글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예, 백그라운드에 깔려있는 그 엔진은 제미나이 엔진과 예, 똑같다라고 우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 노트북 LM은 그러면 제미나이랑 어떤 예, 차이점이 있냐면 내가 올린 예, 문서를 기반으로 답변해 줍니다. PDF 문서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서에 대한 이해도가 예,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 내가 올린 예, 문서를 기반으로 예, 답변해 주는 것이 예, 가장 큰 차이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노트북 LM을 굉장히 사랑하거든요. 네, 사랑하는데 엄청 파워풀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사용해서 저는 이제 작년 나오자마자 이제 활용을 많이 했는데 제가 아까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었던 제 친구 AI 엔지니어 있잖아요. 그 친구랑 만나가지고 하다 보니까 여기다가 이 노트북 LM에다가 자기 건강검진 리포트 있잖아요. 그 PDF로만 올려가지고 건강검진에 대해서 막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나는 무슨 운동을 하면 좋을까? 막 이런 거 물어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막 이제 여러 가지 답변이 나옵니다. 그 문서를 기반으로. 예, 건강검진 리포트를 기반으로 해서 뭐 술을 그만 먹어라, 뭐 뛰어라, 뭐 여러 가지 어떤 식의 제안들을 해주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인 답변들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먼저 해볼 거는 뭐가 있었냐면, 자, 저희 만약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업무기술서가 작성이 돼 있다라고 하면요. 자, 이 업무기술서가 작성이 돼 있다. 혹은 뭐 통장 및 OTP 관리가 있다. 자, 그러면 자, 업무기술서와 업무 흐름도를 이렇게 문서화를 해놨으면
예, 만약에 이걸 제가 PDF로 한번 이렇게 내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포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서에 대해서 자, PDF로 이렇게 자, 내보낸 다음에 그러면 예,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렸던 그 문서가 이제 PDF로 생성이 됐죠. 예, 생성이 됐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다음에 자, 노트북 LM에서 지금 생성된 그 문서를 예, 한번 넣어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노트북 LM에서요, 예, 요거 이제 열면은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문서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그 만들었던 그 PDF 문서 있잖아요. 예, 통장 및 OTP 관리라는 이 문서를 예, 여기다가 이제 떨구고 그러면 이 노트북 LM이 이 문서를 쭉 이해를 합니다. 자, 이해를 해서, 자, 여기서, 이 문서를 기반으로 해서, 자, 이렇게 프롬프트를 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프롬프트를 날리면, 예, 이 문서를 기반으로 해서, 예, 관련된, 예, 개선 사항들을 예, 쭉 분석을 해주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직관이 좋거나, 예, 실력이 좋으신 분들은 그냥 내가 하셔도 되겠지만, 이렇게, 예, 관련된, 예, 내용들에 대해서, 자, 이렇게 문서를 분석하시면, 예, 훨씬 더 많은 제안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 노트북 LM 같은 거 이제 활용하셔도 예, 큰 도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노트북 LM은 뭐 활용도가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저희 다 회계사 분들이 많이 오셨으니까 이따가 뭐 뒤쪽에 MRC나 이런 것들을 분석할 때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손상검토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걸 받았습니다. 자, 그럼 손상검토 보고서 이제 한번 열어보면은 이거 이제 제가 한 거거든요. 제가 한 거였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손상검토 리포트가 이게 쭉 있습니다. 이 리포트를 뭐 이런 것을 발행한 것도 있는데, 예, 자, 이런 문서를 예를 들어서 예, 노트북 LM한테 예, 떨구고 여기다가 여러 가지 프롬프트를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예, 분석하고 싶으시고 오타 검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예, 자, 이렇게 해서 예, 물론 제가 한 거니까 예, 엄청 잘했거든요. 예, 엄청 잘했겠지만 예,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해 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예, 이 올린 문서를 기반으로 다 분석을 해줍니다. 질문 프롬프트는 구체적으로 던질수록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베타에 대해서 시장 자료에 의해서 예, 산출됐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시키면 예, 나오겠죠. 그래서 예,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논리적인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되게 잘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예, 지적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뭐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이 문서들을 기반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기도 하고 만약에 예, 또 활용하실 수 있는 것이 뭐 예를 들어서 또 그냥 하나 먼저 말씀드리면 이런 계약서 같은 거 있잖아요. 계약서 뭐 하나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서가 있는데 우선 먼저 떨고 보겠습니다. 자, 이런 계약서 있으면 다 보시기가 힘들잖아요. 영어다. 예를 들어서 뭐 영어로 돼 있다. 계약서가 다 읽기 힘들지 않습니까? 감사하실 때도 주긴 줬는데 그래서 이런 건물이나 이런 토지 큰 건들에 대한 매매 계약서는 영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꺼운 경우도 있거든요. 실제로 제본에서 갖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다 볼 수가 없잖아요. 다 볼 수가 있겠지만, 예, 그러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거 감사 기간에 그러면 이거 막 충당부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계약서는 이제 뭐 어디 계약서인데, 한 1,000억 정도 되는 토지를 이제 매입한 뭐 계약서입니다. 한 1,850억 정도 되네요. 뭐 이렇게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뒤쪽에 보면은 이제 토지 오염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이거 뭐 오염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원상복구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예, 뭐 내용들이 뭐 조금 이제 있는 것도 있는데 이런 문서라고 우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럼 이제 여러 가지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이거 취득일을 언제로 해야 되지? 라고 물어볼까요? 한번?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예, 그, 매수자 입장에서, 취득일은, 예, 언제인지. 뭐 이런 거 물어보면 이제, 자기가 분석해서 얘기를 해줄 겁니다. 예, 그렇게 하기도 할 거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러면,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렇게 돼 있어서, 예, 뭐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예, 관련 내용들을 누르면, 예, 그 문서에, 예, 거기로 연결이 됩니다. 예, 이렇게 연결돼서, 예,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뭐 매수자 입장에서, 예, 토지에 대한, 예, 토지 오염에 대한, 예, 충당 부채를 계상해야 할 예, 위험은 없는지 뭐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이러한 예, 질문을 던지면 얘가 예, 이러한 계약서들을 다 분석해서 예, 실제로 예, 충당부채 계상해야 되는 위험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 분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실제 예, 토지 오염에 대해서 예, 부염은 낮다고 하네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뭐 어쩌고 저쩌고 돼 있고 예, 그걸 이제 눌러보시면 여기에 예, 문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 관련된 내용들을 예, 노트북 LM 같은 거 활용하셔서 예, 구체적인 내용들 예,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활용해 보시면 여기 이제 막 그 오디오도 있고요, 막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디오를 만들면 얘네들이 그 두 명이 나오거든요. 예, 팟캐스트를 만들어냅니다. 오늘은 토지 매매 계약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막 이러면서 이걸 7분 내지 8분 정도로 요약해서 이렇게 풀어주는데 제가 이런 이것저것을 강연 같은 것들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막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시켜봤습니다. 설명을 생각보다 잘합니다. 생각보다 잘하고 그래서 요새는 대학원생들이 논문을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 논문 읽지 않고 여기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오디오를 바꿔서 들으면 예, 중요한 내용들을 핵심들은 이렇게 예, 빨리 이제 알아들 수 있기 때문에 예, 훨씬 더 예, 정보를 빨리 이제 취득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 이렇게 노트북 LM 같은 거 활용하시면 예, 실제 내부회계 관리 제도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예, 회계 감사 하시거나 이럴 때도 예,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예, 이런 것들도 같이 얘기해 주시면 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합니다. 자, 여기까지 좀 말씀을 좀 드린 다음에 저희 잠깐 또 10분 쉬었다가 실제로 좀 구체적인 데이터 돌리는 방법에 대해서 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